23이라는 나이가 항상 생각해보면 매 나이가 전환점이었던 것 같지만 매 순간의 마음이 근데 지금 23의 입장으로는 지금이 또 전환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어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23. 나는 처음 이 나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모두가 나와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근데 잠깐만 타임 나에게 질문을 먼저 제공해주면 안 돼? 나 근사한 답변을 하고 싶어. 교수님의 노예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약간 그냥 조금 성숙해진 21. 난 내가 23살인 게 싫어. 왜 싫어? 야, 진짜 싫어? 2년 후면 바무식. 그러니까 성숙해진 나는 좋은데 응. 이 성숙해진 내가 21였으면 좋겠어. 23이 되면 뭔가 알아냈을 줄 알았는데 아직 그냥 막막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먹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뭔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뭔가 되게 많았어. 복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약간 그리고 취업에 대한 걱정도 많아졌지. 23 되니까 이제 나한테는 파릇파릇한 것들이 없어지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그런 나이가 23인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픈데요? 23은 가장 예쁜 나이.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23들은 다 각자 너무 다르게 빛나는 사람들이었고 나는 23 모두를 다룰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얘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일기장을 펼쳤다. 이거 봐봐. 와, 128기다. 미쳤다. 이걸 지우지 않으면 저는 활동이래. 이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미쳤어. 고프로는 왜 초점을 못 맞추는 걸까요? 네, 지우겠습니다. 삽, 휴지통으로 이동. 이 소리 키우면 돼. 자, 그리고 장보도 지우고 이제. 다정이에게 와. 잘 가. 근데 23은 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하려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싶어서. 다정이에게를 같이 찍은 오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8년째 친구인 내인지과학과 20학번 하원재입니다. 그랬다. 나는 내 23을 이야기하고자 했고 끝내 이해하게 된 23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찍기로도 결심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23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23 2명과 함께 하기로 했다.
프로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그냥 뭔가 이런 걸 다루는 면에서 다정이에게 연출이 끝나고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다정이에게를 쓸 때 문제가 발생하면 혹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막히면 스태프들은 저를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제가 그들에게 뭔가 물어보고 같이 고민해달라고 하는 게 짐을 지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고민이 완료가 되면 그냥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누군가한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어쩌면 나를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번 20살 연출을 할 때는 뭔가 막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연출적으로 스태프들한테 연출부나 뭐 스태프들한테 바로 전화를 건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눈다거나 그렇게 변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누군가한테 의지한다는 그 기분, 느낌이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요거 다정이에게를 찍을 때 제가 다른 연극을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가 거기가 엄청 그 다정이에게를 찍기 전날 그 연습실에서 엄청 큰 일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 이게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인격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가서 짱 박혀서 진짜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와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가서 좀 처음으로 학교 들어와서도 그렇고 촬영장에서 엄청 마음이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촬영장에 동기분들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다 되게 좋은 분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지만 그래서 되게 마음이 엄청 편하고 그리고 다비님이 약간 지금도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긴 한데 연출자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가 항상 숙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어려운데 다비님이랑 그걸 다 터놓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해결해 와야 될 부분까지 다비님하고 그냥 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냥 내가 뭘 해도 딱히 저 사람이 당황해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엄청 편했고 네. 도전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사실 또 맨날 뭐 영화하기 싫다고 하면서 이렇게 뭘 찍는 걸 보면 생각보다 본인도 영화과를 즐기고 다니는 것 같은데 뭔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저랑은 다른 어쨌든 계열이니까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저는 옆에서 되게 흥미롭게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기했어요. 그 말을 아직도 안 났는데 다비님이랑 근데도 약간 엄청 안 친한 느낌도 없고 그래서 엄청 신기해요. 사실 과가 과이다 보니까 약간 MBTI를 별로 안 믿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 과 다 약간 MBTI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김다비는 완전 NFP의 정석인 것 같아서 일단 저보다 조금 더 감정적인 것 같고 네, 뭔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일이 있다가도 금방 잊고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성격?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이라는 구절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여우인 척하는 거우인 척하는 거기가 재밌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랑이 하고 싶다? 그러다 그냥 돈이나 많이 벌래. 거기가 제일. 인사하는 저 여자 모퉁이를 돌고도 늘 웃고 있을까? 늘 불안해요 하는 거기 늘 제일 좋아. 저를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23이 되기 전에. 저는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좀 바쁘게 살아온 해였던 것 같고 나이가 더 먹기 싫다는 생각? 이제 20대 초반, 중반, 후반을 나누는 말이 이게 받침에 시옷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23부터 중반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부정했거든요. 그래서 23은 아직 초반이지 이랬는데 24은 이제 진짜 중반인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더 괜찮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3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왜 나는 이렇게 확신이 없지?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는데 23이 되고 학교에서 엄청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상황이 엄청 생기면서 뭔가 그래도 믿어야지 라는 마음은 생겼는데 그게 좀 너무 자만으로 빠진다면? 이라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더 괜찮고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23이 어떤 거냐? 라는 질문에는 사실 다른 나이처럼 다 똑같이 지나가지 않을까요? 20살 땐 20살이 엄청 소중했고 21살 땐 21살이 엄청 소중했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23이 또 엄청 다르고 소중하지만 24이 되면 24이 또 엄청 소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소중하지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저는 20살, 21살, 22살 이 끝자락에 좀 바짓가랑이 잡고 물고 늘어지고 싶은 그런 나이가 있었고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나이도 있었고 그랬는데 조금 이 다큐가 저에게 축하 파티 정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다큐 잘 완성해서 저의 모습들을 잘 기록하고 담아내고 끝내고 싶습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작품이길 바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로 인터뷰를 각자 진행한 후 함께 모여 서로의 인터뷰를 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보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한 명은 저의 계속 과거부터 남아있는 모습을 연기해달라고 했고 한 명한테는 조금 제가 올해 들어서 변화한 것들 그리고 변화를 겪는 과정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저의 남아있는 모습을 연기하기로 한 배우는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바뀐 게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저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연기하는 배우는 매 순간이 변화의 순간인 것 같다라는 인터뷰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제가 역할을 잘 맡겼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감정 없는 사람처럼 대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저렇게 대답했었나? 약간 좀 신기했고 그 한 질문에 약간 동문서답을 한 것 같아서 그 질문이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근데 그걸 다시 보니까 조금 약간 새롭게 느껴지는 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한 걸 보니까 그 저랑 주연님 역할까지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쓴 것 같아서 저도 뮤비를 좀 열심히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기준으로 뭔가 하나를 꼽자면 이제 연극부에서 봤던 제너럴 오디션이 엄청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게 23세 지금까지는 대표 어떤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올해 되게 기념적으로 한 게 있는데 그 어깨 쪽에 그 타투를 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강아지 관련한 타투여서 그게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안 좋아했던 건데 이제는 좀 좋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전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끝나지? 나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영화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이유는 영화 감독이 얼마나 연기와 음악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되게 스쳐 지나가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되게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 영화가 되게 새드 엔딩인 줄 알고 둘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되게 이상한 결말의 영화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사랑보다도 훨씬 연기, 영화, 그리고 음악을 사랑함을 표현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연님이 좋아하시는 파트였던 그 내 앞에서 어떤 여자가 모퉁이를 돌아서도 같은 표정일지 그 파트 연출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부분은 그 뮤비에도 다정이에게 냈었던 나왔던 그 로케가 다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되게 여러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왜 23을 뮤비로 찍기로 선곡하셨나요? 어제는 제가 23이기도 하고 원래 이해가 안 됐던 노래여서 라고만 답변을 했었는데요. 사실 두 이유 다 솔직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얘기를 하자면 저 되게 오랫동안 그 아이유라는 사람을 질투했었거든요. 되게 부끄럽네요. 네. 근데 그 23이라는 노래를 좀 이해하고 그 질투라는 감정이 사라졌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누구를 막 그렇게 많이 질투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뭔가 되게 오랫동안 질투했던 대상이 사라지고 존경만 남은 이 감정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만 남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원래도 노래를 즐겨 듣긴 했는데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 듣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선곡하게 된 건 이 곡이 올해 들어서 이해가 됐기 때문도 있지만 제가 아이유라는 가수의 노래로서 저 또한 어떤 뮤직비디오를 다시 만들어 본다. 제 걸로 어떻게 해보면은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이잖아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끄럽네요. 아무튼 free 난 수수께끼 목에 안 맞춰봐요. 응? 아무튼 free 틀리지 말기 난 몹시 예민해.
대충 써가죠. 난 그래 확실히 지금이 좋아요. 아니야 사실은 빼주고 싶어. 아 알겠어요. 난 사랑이 하고 싶어. 돈이나 많이 벌래. 맞춰봐. 어느 쪽이게 얼굴만 보면 몰라. 속만 다 다른 표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여운인 척 가는 고민 척 가는 껴안으려 아예 다른 거. 어느 쪽이게 모두 난 쪽을 골라. 색안경에 비춰지는 거 뭐 이제 익숙하거든. Check it out. 겁나는 게 없어요. 엉망으로 굴어도 사람들은 내게 매일 친절해. 인사하는 저 여자 모퉁이를 들고도 아직 웃고 있을까 늘 불안해. 난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어요. 아니 웃기 있는 여자가 될래. 아 정했어요. 난 죽은 듯이 살래요. 아니야 다 씹어볼래. 맞춰봐. 어느 쪽이게 얼굴만 보면 몰라. 속만 다 다른 표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여운인 척 고민 척 영원히 다른 거. 어느 쪽이게 모두 난 쪽을 골라. 색안경에 비춰지는 거 뭐 이제 익숙하거든. 나 당신 맘에 들고 싶어요. 아주 살짝만 얄밉게 해도 돼요. 나 당신 맘에 들고 싶어요. 자기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아도 돼요. 어느 쪽이게 얼굴만 보면 몰라. 속만 다 다른 표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여운인 척 고민 척 영원히 다른 거. 어느 쪽이게 모두 난 쪽을 골라. 색안경에 비춰지는 거 뭐 이제 익숙하거든. 하고 싶은 거. 아, 나 있어. 반말해도 돼? 이제 듣고 웃으면 안 돼. 연애. 아비님께 한마디는 직접 할게요. 그러니까 성숙해진 나는 좋은데 이 성숙해진 내가 21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만나기 도입 너무 좋아. 그러는 거야? 사진 찍는 거야? 아 인터뷰를 하려 했는데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어.